방송 언론 장악이라고 하는 명확한 의도의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 가장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기술자, 그게 저는 이동관 씨이기 때문에 지명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실은 그걸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 이런 여러 가지 중요 인사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전에 언론이나 야당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예. 또 대부분의 그런 문제 제기의 근거가 법원 판결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문서, 이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주제의 민감성 예.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한 사례가 있었던가, 저는 그런 전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가 살아온 삶, 그가 해왔던 행적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동관 씨는 말 그대로 언론뿐만 아니라 야당과 많은 전문가들이 언론장악 기술자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MB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있으면서 이루어졌던 많은 언론인들의 학살, YTN도 그 당시에 피해를 받고 상처를 받았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MBC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용마 기자 분들 생각을 해보면 이동관 씨가 과연 어떤 일을 벌였던 것인가. 그 당시에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예. 언론인들을 사찰하고 언론인들을 그 자리에서 내쫓으려고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도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동관 씨가 어제 얘기했던 공산당식 언론 통제의 기술 아닙니까? 정보기관을 이용하고 청와대에서 그런 부분을 지시하고 실행했던 과거의 일들,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이동관 씨가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명백히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어떻게 내쫓았는지, 정현주 KBS 사장을 어떻게 내쫓았던지 다시 이 데자뷰가 되지 않습니까? KBS의 수신료 분리 징수 강행하는 모습을, 그리고 KBS 이사를 지금 해마려고 하는 모습, 방통위를 저렇게 파행적으로 진행하는 모습,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가 지났는데도 임명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예. 3명 중에서 2명만 회의를 소집하면 되거든요. 그럼 2명이 회의 소집해서 한 사람 반대하는 거 뚫고 두 사람의 합의를 통해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KBS 이사 해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계속 강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아마 조승래 간사는 회의를 진행해야 되고 소집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규칙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의 학폭 은폐 의혹은 폭력의 양상이 굉장히 심각했다는 것은 이미 다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선도위원회가 소집되어서 마치 문제가 해결됐던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선도위원회도 소집된 바도 없고 학폭위도 소집된 바가 없었다라는 아주 이례적인 딱 그 사건만 없었다라는 것. 고등학교의 재단 이사장한테 아들이 전학 갈 수 있도록 유예시켜 놓고 전학을 한 다음 은폐 압력의 의혹도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만약에 다른 공직자였다면 과연 어떻게 당사자가 처신을 했겠는지, 아예 정부나 대통령은 추천할 수,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동관 수석의 이 언론계의 제왕적 지위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그 청탁 사례, 부인도 경찰 조사까지 받았던 사안 아닙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듯이 저렇게 답변하고 해명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국민들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있구나. 과연 이 사람들의 이 끝이 어떻게 될지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이런 좀 생각을 들게 합니다.